저는 1년 365일 중 설날과 추석 당일을 빼고는 쉴 틈 없이 일만 하며 살아온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매운 갈비찜 식당 홍성옥이 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이 가게는 제 인생의 전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양념을 저을 때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하나만 보고 버텨왔습니다. 제 곁에는 5살 연하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제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성격. 무엇보다 억척스러운 저를 여자로서 아껴주는 그 다정함에 반해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었죠. 남편은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제 가게 카운터를 보며 편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저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기에 힘든 주방 일은 손끝 하나 못대게 하고 귀하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3년 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거래처를 뚫겠다며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빗길에 트럭과 추돌하는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깨진 유리 파편이 신경을 건드려 남편은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리 한쪽도 심하게 다쳐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신세가 되었죠.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앞을 못 보게 되었으니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가게 일만 좀 덜 시켰어도, 내가 그날 가지 말라고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을 갈아 넣어 남편의 눈과 발이 되어주기로 맹세했습니다. 가게는 오토로 돌리고 저는 24시간 남편의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이자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간병이 길어지자 저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제 조카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사촌 동생의 딸인데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갈 곳 없는 아이를 제가 데려와 친딸처럼 먹이고 입히며 대학까지 공부시킨 아이였습니다. 취직이 안 돼 힘들어하던 수진이가 이모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자기가 이모부 간병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다 큰 처녀가 시각장애인 이모부 수발을 드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수진이는 싹싹하게 웃으며 자기는 이모한테 받은 은혜 갚으려면 멀었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남편의 식사 수발부터 산책까지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불편해하는가 싶더니 수진이의 밝은 성격 덕분인지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남편이 수진이의 목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집안에 다시 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진이 덕분에 다시 가게에 나가 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멈췄던 가게 매출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안방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면 수진이가 황급히 나오며 이모부가 지금 옷을 갈아입는 중이다. 속은 목욕 중이라며 저를 막아서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몸에서 제가 사주지 않은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남편은 수진이가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거라고 선물해 줬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조카가 이모부를 살뜰히 챙기는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 하니 제가 키운 자식 같은 조카와 제 남편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건이 터진 건 지난달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가게 직원들이 생일 파티를 해준다며 늦게까지 남아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앞도 못 보는 남편과 조카가 기다릴 생각에 일찍 케이크만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안방에서만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안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틈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TV 소리겠지 하며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이 늙은 여편네 언제 들어온대? 냄새나는 갈비찜 냄새 맡기 싫어 죽겠네.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점잖고 주눅든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비열하고 짜증 섞인 아주 건강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수진이의 목소리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좀만 참아 오빠. 이제 명예 이전 서류 거의 다 됐어. 그 여편네 정신병 있는 걸로 몰아서 요양병원 쳐넣으면 이 집이랑 가게 다 우리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라니요? 이모부에게 오빠라니요? 그리고 정신병원이라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난리 칠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저 뻔뻔한 인간들이 오리발을 내밀게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휴대폰을 들이밀고 그들의 추악한 대화와 소리를 전부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을 마친 저는 밖으로 나와 다시 현관문을 쾅 닫으며 들어오는 척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수진아. 제가 큰 소리로 외치자 안방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땀에 젖은 수진이가 황급히 나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벌써 왔어? 이모부 마사지해 드리고 있었는데. 방에 들어가니 남편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은 좀 일찍 왔네. 그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선량하고 불쌍한 시각장애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방금 전 저를 늙은 여편네라고 부르던 그 입으로 태연하게 저를 반기는 모습에 소름이 끼쳐 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꾹 참고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요. 셋이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왔지. 그러면서 남편의 옷을 갈아입혀주는 척하며 침대 시트 밑을 더듬었습니다. 역시나 방금 전 급하게 숨긴 듯한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가게 명의 변경 신청서, 그리고 알 수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제가 심각한 망상장애와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제 재산을 통째로 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며 수발들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하던 사람이 불륜을 저지를 때는 멀쩡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는 그 장애를 이용해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기만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앞이 안 보인다는 핑계로 우연처럼 수진이의 손을 잡고 더듬거리며 스킨십을 해왔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 인간들을 깨워 내쫓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제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 바로 돈과 가게를 이용해 철저하게 짓밟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가게 못하겠어. 그냥 가게 팔고 시골 내려가서 요양이나 할까봐. 제가 넌지시 말을 꺼내자 수진이와 남편의 귀가 번쩍 뜨이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잡으며 이모, 잘 되는 가게 파는 건 너무 아깝잖아. 차라리 내가 운영해 볼게. 이모는 편하게 쉬어. 라고 꼬드겼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고민하는 신용을 하다가 며칠 뒤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수진이, 내가 고생이 많았으니 가게 운영권 너한테 넘길게.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당신한테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싶어요.
남편과 수진이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신 우리 가게 맛의 핵심인 비법 양념장은 내가 직접 전수해줘야 해. 이건 며느리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수진이 너니까 알려주는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장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가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결정적인 재료의 배합을 바꾸고 특정 화학 조미료를 섞어. 처음 먹을 때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만 지나도 이전 맛은 사라지고 오히려 입안이 텁텁하게 만들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레시피였습니다. 저는 그 가짜 레시피가 적힌 노트를 아주 소중한 보물처럼 수진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송 서류와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타이밍을 쟀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가게 운영권을 넘겨받은 수진이는 신이 나서 인테리어를 바꾸며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음식 가격도 올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본색을 드러내며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하고는 같이 못 살겠어. 위자료나 넉넉히 챙겨서 나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들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운영을 시작한 첫 주. 가게는 예전처럼 손님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딱 3일이 지나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 음식이 왜 이리 뻑뻑하냐며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포장해 간 손님들은 양념이 시커멓게 됐다며 환불도 요구했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3시간에 퍼졌습니다. 홍성옥 맛이 변했다. 젊은 주인으로 바뀌더니 서비스도 이상해졌다는 악평이 인터넷 리뷰로 도배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식중독 신고까지 들어가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고 가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진이는 가짜 레시피대로 대량 구매해 놓은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 수진이와 남편은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수진이가 잘해줘서 그런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수진이가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수진이는 자존심만 있는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갈 데가 없어진 남편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이전에 녹음했던 내용을 들려주니 부끄러워서 그런지 할 말이 없어서인지 툭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미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수준이라서 그랬을까요? 남편은 제가 서로 불륜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진이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진이가 저에게 돈을 지불할 테니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한 거겠죠. 저는 수진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천천히 말라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2달을 못 버틴 수진이는 야밤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래된 전통을 가진 가게는 이미 이미지가 망가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자리보다 중요한 건 레시피라고 생각했고 오래된 단골들은 제가 따로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는 작지만 저는 더 깔끔하게 가게를 다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다시 이전의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된 삶은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긋지긋한 간병과 배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고기를 삶는 일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의 행복과 제 음식을 사랑해주는 진짜 손님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끔 잊을만 할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잘못했다. 앞이 안 보이는 자신을 그나마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등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듣다가 아무런 대답 없이 바로 통화를 끊어버립니다. 주변 지인들은 뭐하러 들어주냐고 차단하라고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직접 느낄 수 있어 저에게는 보상심리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다시 끓기 시작하는 뚝배기 같습니다. 불순물은 다 건져내고
맑고 진한 국물만 남은 진짜 배기 인생 말입니다. 배신과 절망의 끝에서 저를 구한 건 결국 저 자신의 단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썩은 인연은 도려내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맛있게 끓고 있으니까요.